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 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건축 정보로서 건축사, 즉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부제로서는 아는 사람과 설계하지 말아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영상은 당사가 운영하는 또 다른 채널인 LHTV에서 제작한 것으로 상가주택을 설계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가주택, 즉 꼬마 빌딩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전문가로서 요즘 좋은 꼬마 빌딩이나 상가주택의 수익성, 사업성 등에 대한 영상을 계속 만들다 보니 자연히 설계나 시공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홍보라고 오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유튜브나 인터넷 등의 건축사 선정 요령에 대한 자료도 많으니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며, 저는 그동안 수많은 건축주들을 만나면서 느낀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건축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또 이런 부동산, 재테크, 노후대책 등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설계의 중요성과 가설계의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의 중요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땅값과 공사비를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건축에 있어서 설계는 건물의 구조와 기능, 외관을 비롯하여 건물의 가치와 심지어는 부동산적인 장래성 등 모든 것을 결정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설계를 선정하는 일반 건축주들의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건축주들의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그동안 평생 건축을 하면서 수많은 건축주들을 만났는데 일반적인 건축주들이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대체로 2가지 같았습니다. 첫째로는 아는 사람으로, 즉 직접 알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경우인데, 저는 절대 아는 사람과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는 엄청난 자금과 오랜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건축은 서로 해야 할 말도 많은데 이런 때 할 말도 못하고 자칫하면 사람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태반으로, 이는 사실 제가 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대부분 가설계라는 것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 같은데, 이는 설계란 얼마나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로 수많은 안을 발전시켜가며 진행하는데, 어떻게 한 가지 안만 받아보고 그것으로 그 업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물론 건축주로서야 설계자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짐작하기는 하지만, 설계자 입장이나 특히 설계 직원들이 확실히 할지도 모르는 그런 가설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할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는 건축주나 가설계를 하는 모두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는 등, 이런 가설계의 허와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아래 더 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까 꼭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건축사업에 그저 아는 사람이라고, 또는 그야말로 임시로 작성된 가설계안으로 설계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고, 실제 그런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전문화, 세분화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분야에 대한 실적과 경험이 풍부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모든 점에서 훨씬 바람직할 텐데, 이는 의사나 변호사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건축이란 의사나 변호사 업무와는 달리 자신의 전 재산 또는 수십억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바로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 등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문성과 세분화에 따른 실적과 경험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실적과 경험이 그러한 전문성과 세분화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런 실적과 경험은 보다 더 좋은 설계와 특히 하자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성의와 성실함을 갖춘 설계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설계란 수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다양한 안을 검토해야 하는 작업으로 얼마나 성의 있고 꼼꼼하게 작업을 하며 건축주와 얼마나 성실하게 많은 대화를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이 대단히 주관성이 강하고 바로 건축주, 즉 그 건물의 주인과 그 건물의 세입자 등 사용자, 그리고 그 건물을 바라보는 이웃이 바로 그 건물의 주인이기도 하며, 또한 그 건물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남아서 마을과 도시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의 자존심과 작품이기 때문인 것이죠. 즉 설계자의 인품이나 실력, 책임감, 더 나아가서는 건축에 대한 철학도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데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 합리적인 설계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이는 돈이 중요한 요소이니 당연한데, 사실 설계비는 전체 공사비나 땅값 등을 포함한 사업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정도이지만 결과물에는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설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비는 재료비나 인건비 등 원가만으로 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이디어나 기술력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설계자마다 평당으로 또는 건당으로 비용을 산정하는데, 그것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 정한 요율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설계도 설계의 정도나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서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꼭 건축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 비용을 절약하려기보다는 차라리 설계자를 잘 활용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하고 설계 도면을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건축사를 선정하는 방법, 네 번째로 설계업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건축사는 약사나 의사, 변호사보다는 자주 접하지 않고 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주위에는 사실 건축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세상으로 네이버나 구글 등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을 검색해보면 해당 분야만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건축사나 건축사 사무소를 쉽게 검색해볼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실적이나 작품 등을 비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구글에 예를 들자면 구글에 이름만이 아니라 김일환 건축사라고 치면 이 사람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아는 사람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고, 또 아는 처지에 하고 싶은 말도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여 일을 그르칠 필요가 전혀 없이 건축주나 설계자 서로 객관적이고 대등한 입장에서 오직 좋은 건물을 건축하는데 파트너로서 편하고 쉽게 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같은 방법이 가장 공정하고 실무적으로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건축사를 선정하는 방법, 마지막 순서로 다섯 번째, 설계를 잘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그동안 여러 건축주들과 일을 하다 보니 느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나 공사비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일은 현대나 삼성과 같은 대기업보다도 소규모 업체가 하는 데다가 그동안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남아있어서 어떻게 신뢰하느냐가 중요하다 보니 아는 사람과 일하려 했고, 또 실제 일을 해보면서 저도 이런 것들을 실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수차례 직접 제가 사는 집을 설계하고 또 건축해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직접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그리고 그 집에 살아본 사용자가 되어보며 직접 경험해본 것으로도 일반 건축주 여러분들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려진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만들어진 물건을 보고 사는 것도 아니며, 또 모델하우스가 있어서 지어질 집을 짐작도 해보지 못하면서 일을 맡기려 하니 얼마나 신경 쓰이는 게 많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데, 그렇지만 또 이러한 일을 하는 설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자를 확실히 믿고 신뢰하며 그야말로 갑과 을이 아닌 좋은 건물을 짓는 데 서로 노력해야 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인식될 때, 그러니까 가설계처럼 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하지 못하는 게 솔직한 사람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하여 협력해야 하는데, 사실 설계자를 잘 활용한다면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자에게 꼭 설계만 맡긴다는 생각보다는 설계자는 그 건물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또 사실 건축 분야에 있어서 건축사만큼 신뢰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계자는 건축 최고 전문가로서 그 건물에 관한 모든 것, 즉 토지 구입 단계에서 어느 토지가 좋은지 판별해 줄 수도 있고, 기획적인 부분으로 건축 예산 또는 시공자 선정, 공사계약 체결, 심지어는 공사비 지급이나 공사의 품질 관리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건물의 준공과 하자 관리까지, 즉 이를 PM이라고 하는데, 이 PM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하여간 건물의 모든 점에 있어서 가장 믿을만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설계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설계자도 건축 허가가 완료되었다고 설계가 끝났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설계를 업데이트하고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설계 변경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건축사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설계의 중요성과 가설계의 허와 실, 두 번째로는 건축주들의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기준, 네 번째로는 설계업체를 찾는 방법, 또 다섯 번째로 설계를 잘하는 요령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한 제가 운영하는 타스 건축사 사무소에서 그동안 이런 것에 관련해서 만들어진 참고 영상도 아래에 더 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이러한 영상들과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오늘의 이 영상에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